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2.5%대, 코스피 0.3%대의 하락을 각각 기록 중입니다. 낙폭이 더 커지진 않았는데 사실 상승하던 시장이 꺾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700선도 장중에 한번 깼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종목 상담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좀 많이 빠지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충격이 있어 보이고요. 툼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슈가 좀 있나요? 이슈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갑작스럽게 좀 물려 내려왔던 부분들은 원고상에서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홍콩에 대한 인권법에 대한 부분들 오후에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에 있었어. 우리 시간으로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미국과 무역 분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후에 갑작스럽게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폭격기가 또 근처에 또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에서의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분들은 3월 시장처럼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일단 코스닥보다는 좀 덜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급락 갭으로 출발했었던 3월 9일 날과 8일 날에 6일 날이죠. 갭 부분들을 이미 메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줬습니다만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밀려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견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너무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과거에는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려놓고 매수가 위로 올려놨었고 또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또 매수가 위로 올려놓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적응시키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점점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점점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매수가에서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구간들은 반복적으로 학습 효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밀리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마 6월 시장은 5월 달보다는 조금 더 힘든 시장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가 즉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던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2.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은 0.3%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3%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2%가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강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우선주 또한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의 이유를 따져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던 그 이유를 또 따져보니까 이익에 대한 수정치, 상향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급등이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던 거는 두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보수적으로 좀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왼쪽에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차트의 모양새가 비슷해요.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는 주가의 흐름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군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약한 다른 업종군들 대비해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익 조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아마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외되는 부분들을 좀 느꼈을 거예요. 4월달, 5월달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은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역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상 좀 여유 있게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좀 끌고 가다 본다라면 분명히 추세는 탈피를 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급락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처럼 만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오랜만에 좀 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이슈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있었던 주도 섹터들이죠. 2차 전지 쪽이라든가 혹은 전기차라든가 5G 쪽, 그다음에 일부 내수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종목군들, 저PBR 종목군들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순환매의 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 초반부터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 2차 전지의 좀 대장격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물 소화를 조금 더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4%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주도주의 흐름들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중심은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아, 이렇게 되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바뀌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빠르게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조정을 받고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시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에 뭐 21선을 강하게 이탈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주도주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마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종목과 이제 서서히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할까 이런 전략군들을 좀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지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할까 이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흐름들만 보게 되면 IT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일부 금융 섹터들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노텍, 삼성전기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환매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상승으로 뭐 건설주가 하루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화학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금융 섹터가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이러한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뭐 관심 있게 시장이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군들 개인 투자분들 보게 되면 아마 친환경차 쪽에 있어 자동차 부품 섹터들 완성차들 그다음에 조선주들에 있어서 뭐 수주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조선주 뭐 이런 종목군들하고 또는 건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계업종 이런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러한 모멘텀거리도 순환매적인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끌고 갈 만한 뭐 그런 산업재 쪽 섹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몇몇 종목군들 지수 관련주들 중에 고배당주들이 있어요. 그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 외로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생각 외로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금리나 단행했죠.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인데 어떤 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의 배당 이상을 주는 배당주들도 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보통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은행 쪽과 증권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아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 그런 종목군들은 적금 넣듯이 은행에다 적금 넣지 마시고 그 적금을 넣는 은행의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매달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환매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을 꼽는다면 어느 쪽이에요? 예, 어렵죠, 오늘은 좀. 오늘은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5G 종목을 이제 간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5G 종목군들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뭐 4에서 많게는 뭐 6% 이상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5G 쪽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거예요.
정부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통신사 쪽에 있어서의 투자도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KMW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 박스권역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HF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뭐 급락을 해서 저점을 깨고 뭐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화웨이에 대한 배제 이 부분들 때문에 삼성 쪽에서의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사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견조하게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이 있는 5G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IT 쪽 섹터예요. 소부장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부장 쪽 섹터 많이 올랐어요,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오늘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반대로 좀 하락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뭐 반도체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보통 대중적으로 경제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익 IPS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원익 IPS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일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32,000원에서 뭐 29,000원, 뭐 요 정도 좀 밴드 범위가 10% 밴드이기 때문에 밴드 범위가 클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대로 매수를 해놓게 된다라면 다시는 이 자리대를 좀 개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테스라는 기업도 있었죠. 테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익 IPS보다는 좀 적게 올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추세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21선에 있어서의 잠시 이탈이 있었지만 원익 IPS처럼 똑같이 21선과 61선 이 자리대에 있어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장비 섹터들 하시는 분들은 뭐 테스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원익 IPS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정말 큰 종목군들 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IT 섹터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21선 부근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MLCC에 있어서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MLCC에 대한 수요 기대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 쪽 같은 경우는 투자를 원체 좀 많이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그룹주 투자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를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다른 쪽을 보게 된다라면 폴더블 이제 아마 폴더블2가 생산을 서서히 시작을 할 거예요. 생산을 서서히 시작을 할 것 같으면 KH바텍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런 조정기를 이용을 해서 폴더블 관련주에 있어서 신지 관련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죠. 결국은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했던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와 모멘텀 거리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밝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길게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순간 지금 코스피가 양전환을 했어요. 2032포인트대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변동폭이 상당하네요. 오늘 정말 코스닥도 낙폭 줄이고 있고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대덕부터 갑니다. 7,700원의 비중 40%. 대덕 GDS 예전에 합병을 했었죠, 이게? 예. 사실 이게 대덕이라는 기업 참 좋은 회사예요. 정말 탄탄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주가는 징그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실적만 봐도 200억대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적인 부분들을 보면 정말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7,7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기업 분할의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당분간은 이 저점을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 저는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덕에 이어서 삼성 SDI 이게 33만 6,900원인데 아마 36만 9,000원이겠죠? 공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삼성 SDI가 예를 들어서 36만 9,000원. 정말 만약에 36,900원에 사셨다라면 이건 그냥 말도 안 되지. 네, 묶고 더블로 가셨어요. 저 36,900원이면. 아마 33만 원대나 아마 36만 9천 원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36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30%대 31%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저는 한 3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4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대 중반에 사셨거나 한 게 된다라면 좀 더 끌고 가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39만 원짜리대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또는 38만 원으로 좀 해야겠네요. 38만 원 언저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챙기던 차에 다시 빠져서 저가를 이탈하고 간다라면 33만 원 밑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그 비중을 좀 채워 놓으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말씀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88,600원의 비중 5%. 이게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좀 잘 가다가 휘청하네요. 예, 88,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건 좀 오를만 하면 블록딜이고 오를만 하면 블록딜이에요. 좀 승질이 좀 나는데요. 성질이 나죠. 승질이 아니라. 근데 이게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컨센서스가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추이는 봐야 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비중이 5%면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서 8만 원짜리대, 언저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한 15% 정도 더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0만 원 위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8만 원 이하권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서 10만 원대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39,200원의 비중 30%. 이쪽 섹터가 참 못 가요, 요즘에. 예,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중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 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39,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마 여기 21선 자리대 그 자리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21선이 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저점이에요. 오늘 요 저점을 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지게 되면 아마 33,000원을 하회하는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매수가를 넘어서 4만원대 안착 시도는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원 위로 넘어가는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로 갔을 때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테카바이오 16,700원에 비중은 10%.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요? 네, 16,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요. 작년 12월 달이니까 6개월일 거예요. 3개월 차, 6개월 차 있으니까 11, 2, 3, 4, 5, 6월 달이죠. 6월 중순경에 보유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은. 네, 어찌됐든 61선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대가 약 9,500원 자리대인데요. 요 자리대를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12,000, 13,000원 언저리에서 9,500원 이 박스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 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대가 한 14,000원대 중반에서 15,000원 언저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좀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SK바이오랜드 38,000원에 비중 10%. 오늘 뭐 매각 관련해서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협의는 하고 있는데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어제 저녁 방송 때에 상담을 해드렸었던 건데 시간에 급락이 났었어요. 근데 왜 빠진지 저도 몰랐었는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이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왔었어요. 현대백화점 쪽에 있어서 뭐 지분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M&A에 대한 부분들로 이 SK바이오랜드가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에요. SK 계열사에 있어서의 상장 부분들, 이 모멘텀 때문에 SK바이오랜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끝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변수가 좀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갭으로 이렇게 빠졌다라는 얘기는 시초가에 일단 매도를 하고서 보는 게 수순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이게 38,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신 그런 분들이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이게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아마 이게 진행 중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매각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호재가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 대한 플로우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K바이오랜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원익 IPS 34,000원의 비중 3%. 비중이 많진 않네요. 예, 34,000원의 비중을 3%를 매수하셨어요. 비중을 적게 하셨는데요. 잘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21선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되면 매수, 분할 매수 좀 들어가세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는데 32,000원 이 이하권역에서 29,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비교할 만한 이 견줄 만한 장비사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종합 장비사로 거듭나게 될 거고 메모리,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사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공적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죠. 뭐 10조 원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원익 IPS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QD 부분들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원익 IPS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중소형 모바일 쪽도 연말부터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공정에 대한 변화, 구조 개선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원익 IPS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도체 시향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실적이 좀 주춤한다면 내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17% 정도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차곡차곡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비중을 지금 이제 내려갈 때마다 좀 늘려가자,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MC넥스 들어와 있습니다. MC넥스가 32,900원의 비중 5%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MC넥스도 참 이게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던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작년 2019년도에 파워로직스며 카메라 모듈 섹터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MC넥스는 좀 더디게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었었고, 시세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2,9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한 29,000원에서 한 35,000원 정도 때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35,000원을 넘어야지만 이제 4만원짜리대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1선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기다리셨다가 뭐 29,500원에서 한 28,000원 그 원저리대가 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손실을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35,000원 이상은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들어봤습니다. 자, 더구전자는 유튜브로 또 들어와 있어요. 7,75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예, 7,7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이거 그 아침 방송을 좀 보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8년을 저점으로 해서 성장을 좀 해나가죠.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사상 최고 실적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1분기 때 실적도 나름대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더구전자를 좀 보는 포인트는 애플에 대한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LG노텍을 한번 보게 되면 LG노텍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더구전자와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전자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이폰 출시가 좀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밀려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가격도 제가 알기로 좀 다운을 시켜서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에 대한 판매 대수는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11월 정도에 출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9,000원짜리 때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 들어와 있어요. 21,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은 장에 수익이 나고 계시면 참 잘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매수를 하다가 하셔가지고 물려 있다가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량 거래도 터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는데 21,000원이면 참 애매한 가격대거든요. 절반 정도는 좀 챙기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고 밀려 내려왔다 다시 윗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단기간에 보게 되면 22,500원짜리대예요. 22,500원짜리대 깨지지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좀 하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도 좀 뒤숭숭하고, 그러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가 22,000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전량 입절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파스 듣고 왔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7,200원에 5%. 이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7,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원격 진료에 대한 기업이에요. 나름대로 좀 기술력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1차 시세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점 자리대를 깨지면 안 돼요. 그럼 6,850원 자리대를 깨는 모습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6,850원 자리대네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6,000원 언저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원격 진료 헬스케어 쪽의 기업의 탐방을 좀 다녀왔었어요. 근데 향후에 대한 전망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법안이죠. 그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느냐, 도약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과정을 좀 지나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나름대로 이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6,900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5%예요. 그러면 긴 관점으로 나 없는 셈 치고 한번 볼래? 그런 식으로 6,000원 기준을 좀 잡고 그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우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32,950원입니까? 3,295원입니까? 32,950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32,950원. 일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참 비싸게 매수를 좀 하셨는데. 비중은 5%래요. 네. 그나마 5%만 하셨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종목을 바로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 5%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도 작년에 탐방을 갔던 기업이었어요. 기술력 뭔가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 쪽을 먼저 컨택을 해서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삼성 쪽에 있어서 이 차세대 전지 요 부분들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피로도는 쌓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아마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한 27,000원대 중반, 27,500원 뭐 이 정도까지 밀리게 된다면 저는 좀 5%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너무 비싸게 매수한 만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어야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밀려 내려서 한 27,000원대 좀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됐다라면 다시 한번 이 31,500원, 31,000원 위로는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챙기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지 않고 다시 그냥 제대로 치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고점권역에서는 좀 분할로 챙기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듣고 왔고요. 일진머티리얼즈 48,500원에 비중 60%. 일진머티리얼즈도 뭐 많이 와요. 예, 4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참 일진머티리얼즈도 뭐 좋은 회사예요. 6% 비중, 최근에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셨다가 만약에 빠져요. 43,0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 자리 때 그 이후로 분할로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4%, 한 20% 정도까지 총 합이 되게 지금 6%니까 한 20% 정도 때까지는 42,000원 이하권역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그게 단가 낮추시고 난 다음에 저기 2017년도 고점 자리 때 6만 원대네요. 보니까 6만 원. 그 자리 때까지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좀 더 투자적인 관점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예상 체결지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28.16입니다. 3포인트 정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면 한번 밀렸습니다. 2008까지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 장중에 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변동폭이 심한 편입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무려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LG생건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카카오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 어제는 조정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고요. 네이버의 반등폭이 오늘은 카카오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708.88 오늘 코스닥 2%대의 하락인데 일단 뭐 낙폭이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코스닥 쪽에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집계를 보면 그러면 오늘 문자도 상담도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27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밀려 내려오면서 장중에 700선까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좀 답답한 흐름들 코스닥은 여전히 가져갑니다. 자,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개인은 3,560억 원, 강하게 시장에서 개인들은 또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파네요. 2,456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수급이 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블록딜 여파를 오늘도 받네요. 86,400원. 그리고 H7B가 1.52%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젠, 알테오젠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요. 일단은 시젠과 기타 코로나19 관련 테마 섹터들이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4시에 또 정부가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N차 감염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콜센터에 근무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펄어빅스도 빠집니다. 20만 원 또 위태위태하고요. CJ ENM 2%대 하락, 에코프로비엠도 3%대의 하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동안에 조정 없이 거의 올라왔는데 오늘장에서는 한 3%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또다시 저번에 블록딜 가격 살짝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73,000원 후반대부터 76,000원 초반대까지 블록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또 이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KNW 역시 빠집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쉽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 조정으로 보기는 좀 깊긴 깊어요, 코스닥 쪽은. 예, 조금 조정폭이 좀 깊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숨고르기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 쪽의 매도가 400억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어제 외국인 쪽에 3천억 매도를 하고 났더니 오늘은 기관 쪽에서 2,400억대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3,560억 그리고 전날에는 4천억대의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현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많이 빠져내려온 종목군들 성장주들을 분할로 좀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테마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코스닥 쪽의 상승이 좀 걱정을 사실 했었어요.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21선 언저리 때까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준을 코스닥 쪽의 기준 한 690포인트 정도로 좀 잡아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대 깨지게 되면 이제 조정기로 좀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IT 쪽 섹터가 가느냐 못 움직이느냐 요걸 보면서 순환매적인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내렸는데 많이는 안 내렸네요. 0.13% 내린 2028.50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19%나 빠지네요. 708.75에 마감했고요. 환율 점검합니다. 오늘 대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으로 갔네요. 1239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모그린텍 갑니다. 15,100원에 10%. 이게 보유 관점인지 손절 관점인지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이잖아요. 네. 아모그린텍이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아마 이게 그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4월경에 아마 12,000원대, 13,000원 언저리 뭐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까도 이 채팅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좀 물어보셨는데 대응을 해 나가면서 보세요. 대응을 해 나가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좀 올라왔을 때 챙기면서 봤어요. 챙기면서 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그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모그린텍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크게 밀려왔던 부분들은 6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아모그린텍이 안 됐다라는 그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15,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저항자리대를 뚫고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나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대에서 좀 매수했다라는 거는 너무 좀 성급하게 매수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대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정고점 과거의 자리대 한 16,000원은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아모그린텍 듣고 왔습니다. 파미셀 22,700원에 비중 15%.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올라갔죠. 네. 파미셀도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점점 이제 중요한 시기가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 때 하단 자리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1,000원 언저리네요. 2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단권역 24,000원대 초반 24,000원 언저리, 하단권역은 딱 한 5% 정도가 되겠네요. 한 21,000원대. 그 정도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게 해 나가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넘어가게 되면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미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엔집캠 생명과학 81,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81,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니까 한 71,000원 언저리, 한 77,500원 이 자리대가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대는 그래도 정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지지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81,900원 자리대에서 비중이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저는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민엔지 15,100원에 비중 4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민엔지도 15,100원에 40%예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단 자리대 14,000원, 그다음에 상단 자리대 한 16,000원, 뭐 이렇게 좀 보고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엔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